안녕하십니까. 활공포유류센터의 심용주 박사입니다. 오늘은 글라우코미스 볼란스, 즉 저희 활공포유류센터에서는 플라이어라고 통칭하고 있는, 일반명으로 붙여서 부르고 있는 글라우코미스 볼란스, 미국 남부 날다람쥐가 어떤 동물일지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라우코미스 볼란스에 대한 연구 논문은 사실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무수히 넘쳐 흐릅니다. 그런 논문들을 종합했을 때 이 종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라우코미스 볼란스, 즉 플라이어는 비행은 불가능하지만 활공이 가능합니다. 활공이 가능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앞발과 뒷발 사이에 얇은 막이 붙어 있습니다. 통상 저희가 비막이라고, 비행하는 데 활용하는 막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이것을 이용해서 이 친구들은 짧게는 수십 미터에서 많게는 150m까지 활공이 가능합니다. 단, 저희가 활공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퍼덕여서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기류를 적절히 활용하여 활공 거리를 늘리는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즉 적극적인 비행이 아니라 낙하하는 과정에서 공기의 저항을 이용해서 좀 더 멀리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명은 flying squirrel, southern flying squirrel이지만 실제로 flying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글라이딩이라고 하는 것이 맞고, 굳이 그렇게 한다면 글라이딩 스퀘럴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수는 있겠죠. 자, 이것이 이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지능이 뛰어난가요? 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햄스터를 많이 키우지요. 집에서 래트나 최근에는 마우스를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래트, 마우스, 그 다음에 햄스터의 지능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동물의 지능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왜? 인간 중심적인 사고이고,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다양한 지능의 방면들을 인간의 기준으로 측정하다 보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들에게 언어 또는 수리, 기계 추리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것은 플라잉 스퀴럴, 즉 플라이어의 지능은 일반적인 설치류의 범주를 크게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누군가가 플라이어의 지능이 얼마이다라고 숫자를 통해서 얘기한다. 그건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사람의 지능은 얼마인가요? 선천적으로 두뇌 이상 있는 사람들은 30, 40, 50밖에 되지 못할 수도 있고,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아주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140, 150, 180, 200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람의 지능은 얼마인가요? 네, 평균 100 전후겠죠. 플라이어의 지능은 얼마인가요? 플라이어 세계에는 아주 뛰어난 플라이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플라이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반적인 평균적인 지능은 설치류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그것을 인간의 척도인 IQ 테스트의 개념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플라이어는 그들에게 주어진 생활 환경 속에서, 자연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해 왔다. 즉, 그들 세계에서는 성공한 존재이다 라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플라이어가 그러면 숫자를 계산할 수 있냐? 보호자를 알아볼 수 있냐? 네, 제대로 된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보호자를 알아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를 주인으로 느끼진 않지만, 간주하진 않지만 보호자를 알아보는 것은 분명히 가능하고, 숨겨진 먹이를 찾는다든지 또는 적으로부터 방어를 한다든지 짝을 찾기 위해서 어떤 기법들을 사용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등은 분명히 탁월합니다. 즉, 플라이어는 플라이어로서 똑똑한 겁니다. 그것을 사람의 눈에 견주어서 IQ가 얼마이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접근인 거죠. 자, 수명. 야생에서는 보통 3년 내외를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네, 수많은 경쟁, 그리고 포식자의 공격 때문이죠. 물론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육 상태에서는 통상 10년 내외를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10년이 넘은 개체가 번식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연구 논문에 따르면. 인간과의 교감. 인간과의 교감은 개와 같은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치류는 피포식 동물이기 때문에 저희처럼 큰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경향이 큽니다. 하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또는 심지어 나이가 있는 개체라 할지라도 천천히 먹이 등을 이용해서 접근하시면 어느 정도 수준의 교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목줄을 묶어서 개처럼 데리고 나간다,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양이도 그건 불가능하죠. 네, 플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햄스터가 아무리 사람을 잘 따른다 할지라도 사람을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햄스터에게 물린 경우가 적지 않은데, 플라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이어의 습성을, 기본적인 습성을 존중해 주면서 그들과 교감한다면 오케이.
하지만 플라이어를 개와 같은 반열에 놓고 교류하려고 한다면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플라이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흥미롭고 깊은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091센터의 심용주 박사였습니다.